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예, 저희 토요일, 그리고 저희 주간 투자 전략 5월 다섯 번째 주,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방송을 찍는데, 이게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약간 또 중앙 집중식, 예, 난방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약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좀 사운드가 불편하시다 생각하시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네, 이게 제가 끌 수가 없어가지고 저 집에 가서 그냥 땀 흘리면서 찍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소리가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이제 미국 시장하고 돌아가는 내용들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장중에 또 쭉 빠지더니 좀 변화가 들어오나 싶어서 봤더니 약간 또 그래도 밑에서 돌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은 일단 단기 추세는 지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밑에 13일선 있죠? 이 안쪽에서는 그 근접만 들어오게 되면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약간 좀 되게 복잡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일단 달러, 예, 한 여러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아야 됩니다. 예, 달러도 지금은 기축통화니까 강세로 가겠다는 입장인데 강세로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게 되면 달러는 약세 쪽으로 유도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재정 적자도 그렇고, 그 재정 적자보다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예, 지금 어차피 달러는 그렇다고 아주 큰 폭의 약세는 아니지만 계속 압박되는 기조로 가서 너무 약세도 아니고 너무 약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그 강세로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쪽에서 줄타기를 가면서 달러는 약세, 그러니까 약한 약세 쪽으로 가야 될 기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금리는 떨어뜨려야 되고, 예, 이런 기조 쪽에서 둘 다 잡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거기다 그러면 또 재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참 이것저것 골치 아픈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관련된 쪽도 강하게는 압박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입장, 그리고 또 제동이 많이 걸리죠.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에서 지금 제동을 걸다 보니까 일단 우린 진행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보고 있는 다른 그 글로벌 국가 쪽에선 아니 저거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협상을 해? 그래서 협상은 약간 지연될 수 있겠죠. 근데 지연이 되는데 협상에서 그러면 니네 어차피 법적인 것까지 확인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하고 그러면 좀 약간 공이 글로벌 각국적으로 좀 넘어와 있습니다. 분위기는요. 네, 그런 쪽에서 예전만큼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니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이것까지 해줘야 돼? 라는 쪽으로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 내용들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7월 9일 날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못 박은 거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90일 동안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거의 이제 6월달 들어가게 되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를 협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는 최소한, 그러니까 뜯어내는 거죠. 미국 입장으로 보면 뜯어낸다. 그러면 최소 10%는 각국에 다 관세를 받아서 약간 이제 요런 때는 이제 좀 도와줘라는 느낌도 나가야 될 텐데,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할 미국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입장 쪽에서 10%는 최소한 받고 싶은데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얻어내겠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더 미세하고 좀 타이트하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불확실성은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6월달을 보는 시장은 이런 것들이 다 혼재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잊고 한국 시장이 우리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 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너무 집중해서 미국을 매매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나오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고, 그것도 우리나라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한국은 또 대선도 있고 월초에는, 그러니까 지금 월초에는 6월 달에 나오는 이제 대선 있고 연휴 있고, 그러다가 또 월 말가게 되면은 또 약간 또 이제 이런 7월 달을 앞둔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래서 월초 월 말에는 변동성이 좀 커지겠다는 건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겨내고 월 중간까지 딱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6월 달은 일단 또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겠다는 쪽들이 가장 또 중요한 단서고, 당장 월 초에는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변동성 커진다. 예, 뭐가 중요할까요? 예, 저희는 그냥 적정 현금 좀 잘 둬가면서 너무 주식에, 그러니까 장기로 저희가 계속 소개드려드리는 중장기 쪽의 종목들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시되,
너무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길게 끌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나오게 되면 바로 끊는다. 라는 쪽으로 대응을 딱딱 해가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을 6월달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 월말 변동성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6월달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서 이거를 잘 이겨내가면서 또 한국은 한국만의 길을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미국 시장 내용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내용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주요 지표들 발표됐습니다.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에서는 그나마 약간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또 오랜만에 입을 세게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합의에 대해서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다소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관세를 팍 올리거나 압박을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부담감이 장중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모든 게 지금은 그 실적 더 끝나다 보니까 무역 협상과 관련된 관세 협상 이게 지금 거의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시장에 또 충격을 받을까봐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제재나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시진핑과는 통화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과는 계속 통해서 협의를 보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올리거나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뭐 시주석과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은 격화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낙폭을 축소를 하더라고요. 참 애매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니네 그렇게 해봐라고 압박을 주는 것 반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지켜볼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올렸다 쏠렸다 막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 참 애매하죠. 예, 이런 게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 게다가 또 발표됐던 지표 한번 볼까요? 지표 흐름들 보게 되면 지금 사회보장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개인소득이 올랐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정부의 역할론 쪽에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패스. 그냥 소득 그냥 혹시나 걱정했는데 안 떨어졌다. 소비 지출 둔화됩니다. 이거는 저축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한 얘기,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금 비싸게 관세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소비 지출은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죠. 이걸 가지고 저축률이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요 지출을 보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PC 물가지수 발표됐죠. 그런데 전년 대비로는 2.15 많이 둔화됐습니다. 2% 초반까지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연준이 아마 이제 물가가 하락했으니까 우리 움직일 준비를 하겠어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치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얘기했던 목표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보게 되면 2%라고 아주 수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거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또 할 단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 금리 인하 쪽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일시적일 게 아닐 거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근원 PC도 2.5 생각보다 많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뭐 금융 서비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연준이 딱 좋아할 만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동을 걸 수는 있겠지만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리 인하 해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가 인하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6월 달부터 나온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6월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7월입니다. 왜냐면 7월이 더 중요한 게 일단 관세 협상 각국과 다 이제 마무리가 찍고 지금 관세를 내려야 되고, 게다가 중국과의 관세 내려야 되는 그 유예 기간이 7월인데 그 전까지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요게 관건이거든요. 그게 못 나오게 되면 다시 관세는 유예 기간 끝났으니까 올라가는데, 그럼 당연히 7월 달부터 나오는 하반기 경제 지표는 특히 물가 쪽은 또 쫙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연준은 6월 달도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6월 달 한 번 올리고 7월 달 지표를 봐야 되다 보니까 거의 그냥 이번 올해 또 하반기에 또 뒤늦게 금리를 인하든 말든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7월 달 이후부터는 이런 거 가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6월 말에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쪽을 좀 암시를 염두를 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쪽에서는 이거 과거 트럼프 일기를 볼까요? 예, 트럼프 일기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지금 이번과 금리 그러니까 각국 그때는 한정이 중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 플러스 알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대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분위기는 똑같이 한번 쫙 이제 관세 내배긴다.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일단 협의 시작한다 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유예 기간 끝났는데 변화 없다 다시 관세 때리겠다 해서 쫙 빠졌던 그때는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제 7월달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화 같고 그렇게 돼서 나올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럴 때 또 관리를 좀 해주겠다. 요게 거의 지금 들었다 놨다 트럼프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게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문제는 과거 일기와 다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의 제동, 이 법원이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걸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못하게 막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전반적인 전략 수정이 나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결국에는 그들이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는 우리 재정 좀 늘릴 거야, 확충할 거야, 좀 도와줘가 아니라 명분을 쌓는 거죠. 관세를 올린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 감세안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하원 통과해서 상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통과하게 되면 7월 4일날 우리 이제 통과돼서 감세안 플러스 IRA 관련된 법도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총 법들을 이제 상원에서 통과돼서 대통령 앞으로 딱 가져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요때 요 감세안에 되게 민감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 자본이 미국에 투자를 했었을 때 좀 세금을 걷는 내용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의 투자 특히 이제 요 외국 자본이라는 거는 한정을 둔 게 불공정 무역 국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그냥 대놓고 따로 관리하겠다 입장이다 보니까 일본, 한국, 인도 블라블라블라 우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했었을 때 토빈세라고 혹시 예전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토빈세가 자본지출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본이 빠르게 유입됐다가 빠르게 나가는 그런 유출입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다. 한쪽에 대해서 토빈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약간 좀 차용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2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좀 이제 미국 시장을 매매하는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예, 미국 시장 관련돼서도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도 포함되고 연기금 일반 기관 투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왜 요거를 집어넣느냐? 관세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약간 좀 우리가 원하는 바로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강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물론 요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좀 조정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하원이 들어간 거예요. 상원에 이것까지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명령이나 또 그 잘하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딱 할 준비를 하는 거죠. 법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직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런 거 미국의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딱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제가 가치 투자를 찍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미국에서 원천 징수 한 10%를 합니다. 왜냐면 미국에 기반이 된 쪽의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10% 미국에 세금을 내요. 그걸 제외하고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어떤 근거가 비슷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플랫폼 이용료와 세금이 같이 거기 포함된 이용료는 아닙니다. 유튜브는 따로 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여괴 국민인데 미국에 기반이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쪽 때문에 이것도 있긴 있어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게 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그러면 왜 미국 주식 내가 갖고 있어? 짜증나는데 왜 세금 저만큼 매년 내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또 지각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염두를 하고 그러니까 감안할 수 있는 리스크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나올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염두를 해야 되겠다. 한쪽에서 요 감세안과 IRA 수정 법안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만약에 상원 통과해서 미국까지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하반기에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눈여겨보아야겠다라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국은 그때는 상관없어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투자가 좀 약간 고민스러워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미국 입장은 그래요. 얘들 와서 우리 자산 가지고 돈 버니까 돈 내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잘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우리 뜯기죠. 미국에서 또 한번 뜯깁니다. 뭡니까 이게? 그러면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보지만 기초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번 볼까요? 지표 관련된 매크로 지표 관련된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입니다. 달러는 지금 지난번 본 것처럼 100일대 넘어가기도 어렵고 계속 하방 쪽에 무게를 맞춰놓고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아니면 바닥을 만든 케이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쭉 들어갔냐 이런 쪽으로 보는데 이번에 그럴 거였으면 벌써 출발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만들어 놓고 세 번째에서 고민하다가 턴했거든요. 이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약에 돼서 98대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턴한다. 그럼 그때는 한 세 번 정도 만들어 놓고 턴한 자리이기 때문에 달러 다시 강세가 가겠죠. 근데 아니면 지금은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요게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과거처럼 그렇게 그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만약에 된다 그러면 또 대차게 쫙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바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98 지지 100일대 돌파 그러면은 다시 달러 강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다려보고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그럴 거였으면 벌써 100대 안쪽으로 돌아오려고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요게 이럴 때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지정학적 얘기 뭔가가 좀 나오게 되면은 그런 때 또 약간 달러 강세,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면서 강세가 확 진행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아직은 예, 또 뭐가 생길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좀 골치 아픈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때 그러니까 트럼프 의도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유가도 많이 빠지다가 같이 반응하겠죠. 그래서 의도가 달러 강세로 일단 돌려놓겠다, 그리고 유가도 변화가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걸 또 작업이 시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 98 이탈하는 쪽으로, 일단 지금 미국의 과거처럼 신뢰가 많이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상황들인데, 일단 원화는 뭐 저희가 결정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린 때가 요 정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1370원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번 좀 줄여서 볼까요? 여기 1340원대를 보는 게 요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1340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서 한동안 머물 수는 있습니다. 1300원 중반대. 근데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원화는 일단 강하게, 근데 물론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요인들이 촉발됐지만 그보다 더 달러 약세가 강화된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의 변화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위안화에 따라서 동원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입니다. 금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동향 쪽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6대까지 갔지만 이때 나왔을 때 혹시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걸 대비해서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미국채, 예, 미국채 선물을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 커버드 콜, 미국채 커버드 콜 이 두 가지를 여유 자금 있으시면 해보셔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지난번에 좀 그 배당금 한번 받고 이쪽은요 좀 위축됐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겠죠. 한 4.5 이탈돼서 4.6은 예, 일단은 혹시나 금리가 많이 튈 수 있는 요인들이었는데 안 튄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좀 바꿨죠. 이젠 지금부터는 예, 혹시나 여유 있으시면 조금씩 더 이거 늘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가고 있고, 이거는 큰 변화 없으면은 4.5 이탈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향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혹시나 지난번처럼 4%대 일단 초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정리입니다. 정리 쪽으로 보고 일단 또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쭉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또 들어가고, 그렇게 채권 쪽은 요거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지금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은행에 예금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다 대부분의 주식 쪽에 들어와 있어요. 뭐 예전에는 힘들었을 때는 예, 은행 관련해서는 대출밖에 거래 안 했어요. 대출하고 뭐 카드론하고 이런 거 거래하다 보니까 그 연결 계좌로만 썼고요. 지금 만약에 현금 있다 그러면 차라리 CMA 넣어서 좋습니다. CMA가 물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깡패죠. 예, 그걸 가지고 은행들은 거의 예금 안 주고 금리 안 주고 있어요.